자, 안녕하세요. 쥐다짱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신기할 건 없어요. 36만 2천 원이라는 대략적으로 36만 원 찍고는 내려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제가 영상을 찍었던 거 오늘 한번 같이 볼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엔캠이라는 종목이 진짜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요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막대한 힘들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세 번째, 5월에 어마어마한 사채 물량들이 발생되기 시작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겁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5월에 있을 사채 물량은 MSCI, 자,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어요. 즉 엄청난 사채 물량도 5월에 있을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그쵸?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이 이 엄청난 자금은 이 사채 물량을 다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광무,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 이 둘을 매각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5월까지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지금 전자공시사항을 보면서 특수적인 환경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변동이 있습니다. 그쵸? 오늘 나왔던 이슈예요. 그리고 조회 공실 요구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상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요거 다 다룰 겁니다. 자, 일단 오늘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일러드렸고 사실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은 바이든과 그다음 트럼프 둘의 이제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맞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2차 이제 폭락 때문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때는 우린 반드시 접근하면서 기본적으로 맞아요. 경고 종목의 날개를 달기 위한 즉 위험 종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36만 원 정도 러프하게 27일까지 분명 주가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오늘 하나하나 보면서 앞으로의 최종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있었죠. 너무 이제 어려운 부분은 싫다라는 분들한테 주가의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과 상승의 시그널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했을 때 요걸 말씀드렸죠.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갔다가 많은 수량을 상환했을 때 이때는 보통 급등 신호가 어 10번 중에 9번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도 역시나 여기 이제 신규 수량이 증가된 거 안 좋은 거예요. 이 빨간색으로 된 거.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때 급등이 나오죠. 요 부분도 여러분들 각 증권사마다의 코드 번호가 좀 달리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다룰 거고요. 혹시나 바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N 라이브라고 해서 적어주시고요. 이 방에선 질의응답을 좀 오늘 저녁에 받을게요. 그리고 링크 주소 그대로 남겨둘게요. 네, 그리고 한번 이제 질의응답 내용 확인하시고 내일 오전에도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은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내용부터 우리 한번 알고 갈까요? 자,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이 기업은 전액을 다루는 업체인데요. 자, 우리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2차전지 핵심은 뭘까요? 1번. 매번 말씀드리지만 양극재, 두 번째는요 음극재, 세 번째는요 분리막, 네 번째는요 전액입니다. 지금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부분은 주가 흐름이 안 좋죠. 그죠? 수출입 데이터도 안 좋고 분리막은 터지지 마라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이 부분 제외합시다. 그러면 이 전액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제가 주가는 급등 나올 요소가 존재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양극과 음극.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주가는 27일까지에 대한 변동성 플레이어만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36만 원을 뚫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강한 패시브 자금, 패시브 자금의 프로그램의 룰에 의해서 빠질 거예요. 그 프로그램의 룰에 대한 부분도 오늘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양극과 음극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물질이 리튬 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를 잘 돌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리튬 이온만 양극과 음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과 방전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따지면 피가 잘 돌게 하는 거죠. 그쵸? 어떤 뇌졸중을 걸리지 않게끔 피를 잘 순환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27일이라는 부분 그리고 5월 시즌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종 얼마까지 갈까요? 막 계속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한번 드려볼게요. 라고 했죠. 36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있는데 이 경고 종목의 해제 요건인데 27일까지 뚫고 간다고 한다면 기계의 힘으로 밀어버릴 겁니다. 이 부분을 쉽게 뚫지 못하겠지만 뚫다가도 종가는 훼손해서 끝날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언제까지 갈까요? 라고 했을 때 5월이라는 모멘텀을 말씀드렸죠. 5월이 어떤 날이죠? 어마어마한 사채 물량들이 남아있죠, 사실. 그쵸. 오정강 씨가 이 뭐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이제 뭐 해외 지금 뭐 대두되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 IRA 법안, 중국 거 쓰지 마라. 그쵸? 전해에게 최대 이 생산하는 업체가 중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이 중국 걸 쓸 수 없네. 그러면 얘에 대한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의 현지 법인의 예, 맞아요. 공장 증설했던 얘가 최대 수혜주가 되겠네. 공격적인 투자가 지금이야 빛을 보고 있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5월이라는 이슈는 어마어마한 사채 물량들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수급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이런 거래량만 가지고는 움직이기 힘들다. 쉽게 말해서 시장의 논리에서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얘를 원한다. 근데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 적당한 몸집과 적당한 거래량을 원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죠?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비교시켜 드렸을 거예요. 왜 이상한 말을 하세요?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전구체를 생산합니다. 전구체의 최대 생산이 누구죠? 중국이에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예, 중국에 있는 광물이나 소재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안 준다 하죠. 그래서 희소성 원칙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 나오고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여기 포함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 같은 이론을 반복적으로 즉 시장에서는 중국이 1등으로 생산하고 있는 전구체와 전해액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의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그림을 보면서 달려갑시다. 다만 이런 흐름은 피해서 가는 게 선수, 플레이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이 NK이라는 종목도 이제 MSCI라는 부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요건은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너무 급등 나오게 되면 너 왜 이렇게 급하게 설쳤어? 쉽게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펀드들은 싫어합니다. 왜요? 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급격하게 조정받을 수 있다 해서 과거 에코프로도 불발 사건이 일어났었죠. 자, 그래서 저 소개 드렸나요? 네, 20년 동안 자산운용 상근부했었고요. 네, 15년 동안은 그래도 스타 펀드맨 이상을 좀 받았네요. 좀 쑥스럽지만 1,000억으로 운영했었고 IPO 신규 상장주 쪽에서는 일명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기계 룰에 의해서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만 맞게 되면 기계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 부분을 20조 원까지 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런 말씀드렸던 공매도를 생활하기 위한 그쵸? 이 신호, 단기적인 신호부터 앞으로 있을 MSCI에 대비하는 전략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다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저는 뿌듯한 겁니다. 다른 의도 절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광무 이야기 하다 말았죠. 중앙 첨단 소재 이야기 하다 말았죠.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자, 영상을 한번 볼까요?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라이브에서는 좀 더 깊게 다룰 거예요. 자, 이 영상인데요. 일단 뭐 맞췄다가 아니고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급락이 나온 날 10만 5천 원. 이때 첫 급락 나왔죠. 이때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시각이 3시 44분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5만 원. 이때 탐방을 갔을 때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라운드 피겨 14만. 자,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동반적인 부분의 주가랑은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자, 영상 끝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동화기업 역시나 전해질을 다룹니다. 전해액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일러드렸고 여기서 대주주 매각 이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얘네들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한번 간단히 이렇게 사야 됩니다라는 영상을 찍어드렸고요. 이거 하나하나씩 볼까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요거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때입니다. 예. 2월 가격 대응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는데 이거 한번 영상 볼까요? 이때가 18만 원이에요. 18만 원인데
자, 긴급 속보. 아직 2월 말까지는 올라요. 2차 한일은 배터리거든요. 광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기대합시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각이 3시 44분입니다. 자, 엔캠이 사실 이 논란을 겪고도 제가 분명히 여기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아내세요라고 하면서 동종의 산업에 대한 세 개의 종목을 비교 사례를 들었었죠. 그리고 광무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그때 광무 이야기 쭉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만 그냥 가도록 할게요. 라이브 방송에서 좀 추가적으로 다룰 거니까. 자, 이 부분에 전기차 수요 얘기를 합니다. 자, 확산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영상 찍은 거 한번 볼게요, 같이. 아, 이거 뭐 과거 거니까 이렇게 많이 찍었어요. 사실 수주 일정부터. 자, 왜 이게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자,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자, 룰에 의해서 우리는 바이든 정책, 자, 간단히 봅시다. 중요한 건 몇천억을 운용했던 펀드 매니저들, 저를 포함해서 항상 룰에 의해서 움직이지. 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 우선주 이야기를 꺼냈는데, 자, 그리고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제가 했던 그러면 우선적으로 상환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뭡니까? 58,000주에 대한 부분인데 한 주당에 대한 가격, 한 주대에 대한 가격을 보게 되면 이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맞아요. 이때 제가 이 상환 우선주 앞뒤 없이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질의응답 받을게요. 상환 우선주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선주를 두 가지로 나눠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 두 번째 뭐죠? 상환 우선주. 기업이 없어지거나 해체하거나 팔릴 때 가장 먼저 주주들한테 먼저 재산을 분배해 줄 수 있는 우선적인 권리를 보유한 걸 우리가 상환 우선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각이라는 표현인데 참 영상에서 다루기 좀 그렇네요. 근데 자, 이거는 라이브에서 다룰 거니까 자, 기억하시고요. 광무라는 기업이 오늘 급락이 나왔을 거예요. 그쵸? 왜요? 이제 이 엔캡이라는 종목은 위로보다는 변동성 플레이어만 나올 거다. 36만 원을 뚫으면서 종가를 유지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걸 시장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각이 있다고 했죠. 그죠? 광무의 매각,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 매각. 자, 이 부분도 역시나 똑같은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먼저 말씀드릴까요? 자, 좀 미리 이거 라이브에서 다룰 텐데 먼저 보내드릴게요. 엔캠 비공개 IR 내용입니다. 자, 오정강 씨는요. 지금 각 증권사 지점 다니면서 세일즈를 엄청 했고요. 비공개 IR도 기관 통해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M&A 기업 한 곳,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를 매각할 거예요. 그 내용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날은 진짜 큰 급락이 한번 나와요. 그리고 MSCI 관련 패시브 자금의 룰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만 해당되게 되면 강한 힘으로 기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향후에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것도 역시나 똑같은 흐름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거 먼저 자료 보내드릴까요? 상당히 010-4822-8706입니다. 저 개인 폰이에요. 010-4822-8706. 이쪽으로 N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됐죠? 자료 보내드리고 링크 주소 한번 숙지하고 들어오세요. 내일 오전에도 이걸 좀 다루긴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광물을 매각하고 중앙첨단소를 매각한다. 근데 패시브 자금은 뭐냐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뭐냐면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종목들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작은 종목은 싫어하고 어느 정도 중대형급 되는 종목을 편입을 해서 대한민국 증시를 한번 사볼까? 라고 했을 때 얘도 편입해서 자동으로 거래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코스피 200, 코스피 150, 코스피를 들어올리기 위해선 이들도 편입하세요.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역시나 저도 20조 원의 패시브 자금을 운영했을 때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만 맞게 되면 이날 기억하시죠? 상한가치죠. 맞아요. 상한가 잔량이 1000주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강한 힘의 패시브 자금은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요거까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죠? 자, 이거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고요. 그러면 이 광물을 매각하고 중앙첨단 소재를 매각하는데 하나의 기업을 산다네요. 인수한다네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액의 중요성은 익히 사람처럼 피를 잘 돌게 한다. 그쵸? 근데 피를 잘 돌게 하면 뭐가 좋은데요?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걸 잘해야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 전기차가 갈 수 없죠. 그쵸?
근데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내야만 고객들이 탄다 이거예요. 지금 전기차 불편해서 안 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충전과 방전을 쉽게 피를 잘 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이전에 양극재의 함량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전기차 수요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이론이죠. 에코프로버티는 전구체, 그죠?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 다만 중국이 1등, 그죠? 전해액은요. 엔캠의 전해액은 맞아. 이것도 또 중국이 1등, 그죠? 중국 걸 쓰지 말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 피를 잘 돌게 해야 되고 전기차의 어떤 효율을 끌어올려야만 고객들 유치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시장의 이제 화두로 나오는 거죠. 거기에 IRA, 그렇죠? 미중 무역 갈등에 의한 최대 수혜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그렇죠? 에코프로버티도 사실 80% 넘는 거를 게런메이라고 하는 제런메이, 예, 이 중국 업체가 생산하고 있고, 그런 이제 국내 80% 생산하는 에코프로버티가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핵심 소재인데 얘 것밖에 쓸 수 없으니까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렸죠. 빠져들지 마세요. 야, 나쁜 뜻이 아니고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이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죠. 1월 22일 엔캠 10만 원 라운드 피겨 이쪽에서 사보자. 전액에 대한 시장의 2차전지 매도로 인한 수급 진입 예정입니다. 즉 2차전지 다 빠질 때니까 전액에 대한 부분은 달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 55분 이렇게 해서 찍어서 보내드렸죠. 자 봅시다. 사실 이게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면 제가 이게 문자를 보내는 거는 저도 일이 돼버리는 게 좀 힘들어서 체력이 좀 많이 안 좋고요. 건강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권 쌤이라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많이 못 올라가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딩이라고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그래도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의 소통이니까. 자, 요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 정도 사보자. 끌고 와보자. 36만 원의 라운드 피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앞뒤 없이 돌아가 봅시다. 제가 엔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엔캠만 사라고 했어요? 아니면 전해액을 다루는 다른 종목들도 분산으로 한번 몇 개 한번 사보시죠라고 했어요. 했죠. 자, 봅시다. 크고 작은 변동성은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별로 못 올랐어요라고 오늘 충격이 덜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덕산테코피아. 자, 이거 제가 이따 영상 틀어드리면서 다 보여드릴 텐데 이 기업을 알아야 돼요. 이건 전날 전전일날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오늘 큰 훼손이 나오죠. 솔브레인홀딩스 어떻습니까? 얘도 전해액을 다룹니다. 결론은 어차피 엔캠이긴 하지만 관련 업종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의 트렌드고 산업의 변동성이다.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맞췄다가 아니고 이건 종목을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제가 15년 동안 스탑 펀드 매니저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종목을 맞춘 적이 없었다. 어떠한 산업군을 맞추면 두세 종목을 뿌려놓고도 크고 작은 거에 이런 변동성을 피해가면서 그리고 즐기면서 끌고 갈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뿌리가 깊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때로는 어느 정도의 분산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동종 섹터에 대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에코프로머티를 말씀드리면서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피해 가세요 해서 1월 들어가면서 필요하라고 했잖아요. 1월 11일.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제가 제2의 에코프로머티처럼 오를 거예요. 1월부터 올랐죠.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라는 거예요. 즉 침체되어 있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중요성이 중요해요. 그게 바로 전구체, 게런웨이, IRA, 최대 수혜, 미중 무역 갈등. 그게 바로 전해액으로 흘러나올 겁니다. 핵심 소재입니다라고 했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앞으로 이거 영상 하나만 더 보고 한 번만 보고 가시죠. 자, 이게 월요일 이제 25만 2천 원, 7% 빠졌을 때 조 바이든 전기차 축소 정책 시행입니다. 월요일날 이 가격까지 내려면 적극 매수하세요. 이때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볼게요. 근데 결국은 낙폭이 시작해서 무조건 받아내립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특징적인 부분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날짜로 나와 있는데요. 바이든 전기차 전환 속도 늦춘다. 대선 앞두고 자동차 노조 달리기. 자, 이 뜻을 오늘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전기차로 이제 이 전환되는 속도를 조금 늦춘답니다. 대선이 있죠. 11월에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IRA법 이야기 나오고 탄소 배출권 이야기 나옵니다. 결국은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캠은요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항상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근데 월요일 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자 요즘 자 저는 이 편집을 안 해서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이브 방송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다룰 거예요.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월요일에는 분명히 하락폭을 키우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적극 매수하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빠졌을 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급락 요번에 한번 나왔지만 예, 요쪽에 적극 매수하면서 갑시다. 그렇죠? 자, 항상 이론을 알고 이들이 빠졌을 때에 대한 왜 빠졌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라운드 피겨 이야기를 하는데 20일 새벽 영상 거래 정지 대응 방법 에코프로 머티에 세력이 진입돼 있고요. M&A 일정 첨부합니다라고 하죠. 36만 원을 쉽게 넘을 수 없습니다. 30만 원대 마지막으로 찍었는데 봅시다. 그것도 뭐가 있을까요? 36만 2천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만일에 어떠한 수급이라도 뚫어버리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급락이 나올 겁니다. 뚫고 이렇게 돼버리고. 자, 이때 딱 말씀드렸죠. 결국은 뚫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이런 이론을 알고 여러분들은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대요. 광부와 중앙첨단 소재 매각합니다. 아까 그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자, 제가 이거 뭐 정리할 시간도 없고요. 여러분들께 뭐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라이브에서 좀 더 깊게 다루도록 할게요. 저기 보시게 되면 목이 좀 안 좋죠. 몸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이때 광무라는 기업을 오정강 씨가 대표로 있는 기업이 인수를 하죠. 왜요? 전액의 가장 중요한 건 리튬이에요. 리튬을 조달할 수 있는 광물을 인수하는데 이때 관리 종목이었다고요. 근데 이때 오정강 씨가 얘를 인수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정상화돼서 하면 매각할 거예요. 이거 이슈였어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얘를 매각하는데 중앙첨단소에도 매각할 거예요. 근데 얘를 매각하면 뭘 살까요? 하나의 기업을 인수한다고 했죠. 왜요? 전액의 핵심 소재가 뭐죠? 이미 충분히 확보했어요.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러면 광물을 매각하고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 매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돈을 자 이건 뭐 비공개 IR에서 다 얘기한 거고요.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 자, 생산 시설 넓힐게요. 플러스 알파적으로 다른 데 돈 쓸게요. 하나의 기업을 인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의 기업을 인수할 때 피인수되는 기업은 어떻죠? 맞아요. 피인수되는 기업은 호재인데 인수하는 기업은 재무적인 부담감을 느끼죠. 얘가 그때 한번 27% 정도 급락이 나올 거야. 한 24%, 27%. 그때는 피해 가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요거 자료 그래도 보내드린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안 찼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제 올해 54세고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제 영상을 보는 거 알고 있어요.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 패시브 자금의 룰, 패시브 자금의 룰 이 부분도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하셔서 그래도 한 2분 정도, 3번 정도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퍼센트지와 거래량만 맞게 되면 기계 힘으로 몇십 조가 되는 게 쭉쭉 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엔캠이 MSCI에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종목은 코스닥이긴 하지만 코스닥 코스피 상관없어요. 과거에 두산 로보틱스가 정확히 5조 원 정도 됐다고요. 그렇죠? 근데 얘가 불발 사건이 나왔는데 얘에 대한 해당을 볼 수 있는 같은 몸무게를 가진 5조 원짜리가 얘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네, 맞아요. 상환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의결권이 없는 건데 의결권을 부여받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청산을 할 때 보통 이런 상환 우선주가 발행되는 겁니다. 요거 라이브 방송에서 좀 다루도록 할게요. 좀 민감한 문제가 많아요. 매번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그 뭐 캡처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010 4822. 자, 크게 쓸까요? 010 4822 8706. 자, 개인 폰입니다. N 라이브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갈게요. 자료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파생상품 거래 손실 지금 나온 거니까 그래도 같이 보시죠. 자, 같이 보는 개념으로 이건 뭐냐면 어떤 뭐 금융상품이나 CB 이쪽으로 투자를 해서 어떻게 돼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합계손익 한 300억 정도가 마이너스 쳤다 이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풋옵션, 콜옵션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유 뭔지 아세요? 전환사채 이런 것들을 발행했는데 너무 올라버리니까 손실 평가액이 생겨버렸다. 갚을 돈이 커져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주를 발행한다. 그렇죠?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실적이란 부분도 말씀드렸죠. 목이 좀 안 좋아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선배님들. 자, 매출액도 이제 감소됐고 영업이익도 감소했다. 이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잖아요. 그렇죠? 적자 전환 됐습니다. 근데 여길 봐야죠. 자, 우리는 2024년 수년대에서 목표 매출액이 24년으로 지연됐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 전액 공급 이건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고정 비용이 계속 어쨌든 생산하든 말든 계속 늘어나는 고정 비용이 있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좋아질 겁니다. 이런 뜻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중요사항 없음이라는 것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대선 테마주나 이런 것들은 사실 주의, 경고, 위험이라는 조치를 쓰죠. 거래소의 조치일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특정한 사실이 있어요라고 하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끝나버려요. 쭉쭉쭉 해서 위험 종목까지 달리면서. 근데 없습니다. 뭡니까? 시장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개입도 하지 않았고 시장에서 우리를 본 것뿐입니다. 사실 좋은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락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게 주의 경고 위험의 작지를 붙고 상장 폐지될 수 있어.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합리적인 근거로 오르는 거는 중요하다. 다만 이런 공시량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표면적인 이슈와 이면적인 이슈 이 부분을 구분하는 게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 제가 이런 부분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과거 제가 석 달 동안 경제 유튜브 했을 때 연을 맺었던 분들이 이 영상 좀 올려주세요라고 해서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36만 원이라는 부분은 항상 라운드 피겨 뚫다가도 다시 내려올 수 있다. 패시브 자금은 항상 그런 논리로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뭐 중요성에 대한 부분 이것저것 좀 순서 없이 얘기해 드려서 뭐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 찍고 있고요. 뭐 궁금한 점은 모아 놓으세요. 자, 010 4822 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N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질의응답 받을 거니까요. 내일 아침에도 이 링크 주소 남겨놓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없다라고 해도 요거는 좀 참고해 보세요. 상환되면 급등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까 패시브 자금 기계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랄게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기계가 감정을 배제해요. 패시브 자금은 기계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한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아요. 결국은 뭐 결론적으로 36만 원이라는 거는 뚫지 못하는 선이다라기보다는 뚫는 이슈가 등장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항상 이 시장에서는 오르는 이유를 알아고 이렇게 잠자는 누워 있는 애들도 이렇게 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산업의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왜냐? 그래야만 왜 오르지?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솔브레놀딩스 이런 것들도 봐야 되나? 그것도 적자는 수익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리스크를 줄이고 그리고 수익을 크게 확률할 수 있는 거는요. 이런 흐름을 아는 거예요. 얘네들 이렇게 해서 얘네들도 부각이 되겠는데 그러나 원래는 얘가 진짜긴 하지. 미중 무역 갈등과 오정강 대표의 의도와 5월에 대한 MSCI 물량 소화가 되겠네. 그러면 가격 조정하면서 우리는 특정적인 아까 바이든 이야기 나왔을 때 하락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때도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건 하락에서 출발하는 그런 이슈? 그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우문현답을 드려볼게요. 얼마까지 오를까요? 언제까지 오를까요? 아마도 5월이라는 사채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등폭을 반복하면서 적절한 몸집만 유지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급하게 오르게 되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제 친구 녀석도 여기 있는데 중요한 건 모건 스탠리 자회사입니다. 얘네들도 너무 몸집이 급하게 오른 거는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알았다 이거고 11월 우리가 대선이란 게 있죠. 급락 나온 날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는 그 특정적인 날은 광무와 중앙첨단소에 매각하고 엔캠도 어차피 재무적인 부담감 때문에 단기 급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맞아요. 11월에 이제 미국 이제 이 대선이 끝나죠. 그때까지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등폭에 대한 이슈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해프닝이겠지만 그런 수익도 추가적으로 얻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그래도 많은 힘이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예, 제 개인 폰이에요. 예,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N 라이브 오타 내지 마시고요. 예, 보내주십시오.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질의응답 받고 이 종목에 대한 세세한 거 하나 다 읊어드리고 질의응답 받아서 가도록 할게요. 자, 변동폭만 이용합시다. 예, 아시죠? 특징적인 상황 이런 식으로만 발생되면 이런 때는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저도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